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 싶은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 국가를 운영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직입니다. 정직. 그래서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 기본이 돼야 되고 모토가 돼야 되고 근본이 돼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아무쪼록 모든 정책을 속이고 거짓말만 하면 결국 나라도 망하고 국민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게 됩니다. 정직한 정치, 이게 중요합니다. 정직한 정치, 이게 중요해요. 지금은 정직한 정치할 대통령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정직한 정치란 어려운 일이지만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결심만 있으면 가능해요. 대통령의 강력한 결단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용단만 있으면, 각오만 있으면,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일은 대통령이 희생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왜냐? 정직한 정치하면 돈을 벌겠습니까? 돈 못 벌지.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야 돈이 좀 많이 벌리지. 정직하게 하면 대통령이 손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직한 정치하면 1년에 약 300조 이상의 국익에 아무쪼록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300조. 몇 조요? 300조. 300조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300조.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1년에 약 50조 한 3천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비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300조면. 엄청납니다. 약 5배 국방력을 하고도 남는 돈이에요. 정직한 정치만 하면.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양적 완화의 허와 실을 정직하게 알아야 한다. 양적 완화, 뭔 완화? 양적 완화의 허와 실을, 뭐와 실을? 허와 실을 정직하게 알아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양적 완화라는 것은 영어로 퀀터테이티브 어징이라고 합니다. 퀀터테이티브 어징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이징. 퀀터테이티브 이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통화의 유통성을 높이는 정책을 말합니다. 좀 어렵지요. 자, 제가 쉽게 설명합니다. 양적 완화. 그러니까 퀀터테이티브 이징이라는 이 양적 완화가 뭐냐? 쉽게 말해서 돈 찍어서 경기 부양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돈 찍어서. 돈을 막 찍어가지고 경기 부양하는 정책을
양적 완화를 합니다. 또는 돈을 풀어가지고, 지그나 풀어나 똑같죠.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시도하려는 정책을 양적 완화, 퀀터테이티브 이징이라 합니다. 퀀터테이티브 이징, 영어로. 미국은 기축통화 함께 키커런시라고 합니다. 키커리, 영어로 키커런시죠. 미국은 기축통화이므로 함께 전 세계가 통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 정책을 써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도 미국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돈이 많이 찍어지면, 돈이 시중에 많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서 결국 베네수엘라 꼴이 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가방에다가 돈을 가득 넣어갖고 가서 줘야 돼. 남해안 살려면 자루에다가 돈을 담아가지고 가야 되고. 그러니 어찌 살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500만 원, 600만 원 받아봤자 우리나라 돈으로 쌀 20kg도 못 사.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우리나라 말하면 한전이나 하여튼 거기에 수력자원이라든 모든 한 공무원들이 다 그냥 예고 도망쳐버려요.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망한 거 아닙니까? 왜냐? 공무원들도 살 수가 없어.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이해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공무원은 잘 살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공무원도 죽어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받으면 뭘 겁니까? 1,000만 원 해봤자 쌀 50kg도 못 사서 쩔쩔쩔 매는데, 그러면 쌀만 먹고 삽니까? 그 사람들은 빵을 먹지만은. 부가가치로 우리가 쓰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모든 국가기관망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 막 돈 찍어줄 때는 국민들이 신이 났습니다. 와, 대단하다. 돈을 찍어주니까. 어리석은 국민들이죠. 지도자는 경제 이론, 경제 논리의 문외한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앞전 정부는 창조 경제로 헛발질 경제 정책을 쓰더라고요. 창조 경제 그래가지고 헛발질 정책. 현 정부는 적폐청산과 이념 경제로, 이념 정치로 경제를 망쳐버린 거예요. 절대 경제 살리려면 적폐청산이나 이념 정치하면 안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왜 그때 잘 됐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이념 정치 안 하고 오직 경제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역사에 길이 남는 것이 대통령이니까 아닙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최옥순 목사 이 방송 꼭 좀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상황이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위기. 전반적인 위기고 총괄적인 위기고 침몰 위기에 있어요. 우리가 미국서 수화평에 왔지 않습니까? 그것 갖고도 부족하고, 이제 앞으로 한 11월 달쯤 되면 미국이 우리나라 꽉 재고 있으면 살래 죽을래. 지금도 이번에 안 그래서 내가 중국 편 들을래 우리 편 들을래. 살려면 우리 편, 죽을려면 중국 편.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엎친데 겹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이기고 있어요. 이거 이제 보통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양적 완화를 안 할 수 없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금 아주 무서운 그러한 덮친데 겹쳤어요.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재난기금이라 그래가지고 현금을 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극약 처방입니다. 지금은 해야지 하기는. 그러면 다 무너져버리니까. 자영업자들 다 무너지지, 다 무너집니다. 가만 집에 있는 사람 안 무너져. 공무원은 안 무너져. 그러나 사업한 사람은 다 생각해 봅시오. 지금 항공이고 여행업계가 다 무너집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산소 꼽아놓는 것이 지금 현금 살포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금 살포를 절대 공짜, 그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 성경의 요셉처럼 대가 지불하고 아주 싼 이자로 주더라도 좀 더 주고 공짜는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저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서민들에게 1차로 약 300만 원씩 그렇게 듬뿍 생명카드를 만들어 주되 공짜로 주지 아니하고 아주 싼 이자로 국가에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돌보려면 그거 고까짓 거 얼마 대단한 거 하지 말고 좀 많이 하고 싼 이자로 갚을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건전한 경제가 될 겁니다. 요셉은 7년 풍년 때에 어마어마한 곡물을 쌓아놨지만은 공짜로는 안 줬어요. 공짜 심리가 붙으면 나라 안 됩니다. 경제를 하신 분들이 어찌 그걸 모르십니까? 저는 고난 때에, 어려울 때에 39% 이상을 약 1년 동안 써봤습니다. 거의 40% 가까운 거. 그런 무지막지한 돈을, 그러니까 약자들은요, 지금 이제 제일 싼 돈이 지금 한 15%, 13% 지금 그럴 겁니다, 약자들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평생 어떻게 살아요. 자녀들한테 말도 못하고, 아빠의 자존심이 있지, 자녀들한테 나 비싼 이자 쓴데 좀 어떻게 좀 돌려주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부모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싼 이자를 자녀들한테 말할 수 있으면 되겠지만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음지를 국가에서 약간 아무쪼록 싼 이자를 쓸 수도 있도록 무료로 주지 말고 최대한 싼 이자로 서민들을 살리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무한 양적 완화로 돈만 풀어서 그냥 찍어서 그냥 지갑에 꽂아 넣어주면 결국 하이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것은 결국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경제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이걸 왜 모르십니까? 이걸 왜 모르시냐고요? 지금 전 세계는 무서운 불황이 몰려오고 있어요. 무서운 불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파국이, 경제 위기가, 경제 쓰나미가, 경제 태풍이 지금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경제 혼란이, 경제 아비규환이, 경제 침체가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생산성 경제 뉴딜 정책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국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생산성 경제 누릴 정책을 맞서지 아니하고 무조건 돈만 나눠줘 버리니까 국가 미래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2020년 5월 27일 엊그제죠. 조선일보 3면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3차 추경 포함해서 나라 빚이 252조가 늘었다고. 여러분, 나라 빚이 252조 늘었어요. 252조. 그게 누구 돈입니까? 아니, 한번 5년 통치하면서 벌써 252조 늘어가지고 인기가 있으면 나라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조선일보 보면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조선일보 3면. 문정부 들어 나라빚 252조 늘어 3차 추경 포함 그래놨어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린 일입니까?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때 국가 채무 비율이 40%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야당 시절 때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막상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벌써 36%에서 46% 됐다고 조선일보 보세요. 조선일보. 여러분 조선일보 한번 보세요. 벌써 46% 올라갔어요. 어리석은 국민들은 몇 푼 주니까 좋아서 그냥 싱글벙글 지금 웃고 다닙니다. 진짜 저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2010년 IMF가 신흥국에 권고하는 국가 채무 비율이 40%입니다. 40%. IMF들은 40% 국가 채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국가 부도나기 쉽다는 것이 IMF의 권고 사항입니다. 그런데 46%니까 훨씬 넘었어요. 훨씬 넘어. 박근혜 정부 때에 재정 건전성 회복 특별법에 의해서 그 제시된 상한선이 45%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45%. 근데 그것도 넘어서 46%야 지금. 46%라고요. 이거 두렵고 떨릴 일입니다. 이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저 희희낙낙거리고 있어요. 참 어리석습니다. 원래 현 정부 출범 후에 처음 발표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계획에서는 임기 내 재정 수지 적자 2% 이내로 만들겠다. 또는 국가 채무 비율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약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46%예요. 46%. 여러분 경제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훤합니다. 훤해. 지금 46% 올라간다고요. 이것은 무서운 일이고 이것은 대부분 이거 겁나는 일입니다. 엊그저께 문 대통령이 오랜만에 솔직한 말을 한 자리 했습니다. 그 말은 잘했다고 봅니다. 현 경제 상황이 전시 상황이다. 와,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만에 올바른 말 한번 했습니다. 옛날에는 선거 전에는 가짜 뉴스다, 거짓말이다 했다가 이제 선거 끝나니까 국무총리 붙어서 다 실토를 하는데 제일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옳은 말 한번 했습니다. 현 경제 상황이 전시 상황이다. 뭔 상황이다? 전시 상황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경제를 전시 상황으로 단정한 것은 위기일발이다 그 말입니다. 현 상황이 아슬아슬하다 그 말이에요. 아찔하다 그 말입니다. 현 상황이 두렵고 떨린다 그 말입니다. 현 상황이 쉽게 생각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현 상황이 겁날 일이라는 것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뒤집어져. 현 상황이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더 큰 문제는 그런 뾰족한 대안이, 더욱 이제 코로나까지 돼가지고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고 묘안이 없고 묘책이 없고 해결책이 없어요. 나라 경제는 거대한 배와 같아서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바로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월호가 한번 기울어지니까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곤두박질을 버려요. 국가 경제도 순간에 곤두박질 할 때는 아무리 잡으려도 안 해요. 여러분 옛날에 저 IMF 때 김영삼 대통령 때에 처음에는 그냥 쉽게 생각했어. 뭐 괜찮은데 뭐.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당신들 정신 차려야 돼. 그 당시도 그 사람들 이름 안 밝힙니다. 아니 대학 나와서 그렇게도 경제도 모르는 사람이 경제부총리 합니까? 그렇게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경제수석이냐고. 청와대. 문 대통령 초기에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놓고 지금 뭔 짓거리입니까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얼쩡얼쩡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생산성 있는 정책을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준비돼 있어야 돼. 그러면 경제 못 살려요. 뚜렷한 경제 정책이 없이 대통령은 하면 안 돼요. 선명한 준비된 경제 정책이 없이 표만 받아가지고 대통령 돼 그런 몰상식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생산성 정책이 준비된 것이 없이 절대 경제 못 살려요. 생산성 정책 없이 양적 완화로 돈 푸는 것은 결국 끝장이고 재앙이고 저주고 죽음입니다. 지금은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희낙낙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문 대통령이 안 그렇습니까? 전시 상황이다. 전시 상황이 웃고 다닙니까? 어리석은 국민들이여. 지금 기뻐 날뛸 때입니까? 지금 뿌듯하게 생각할 때입니까? 지금 전시인데 전시. 나는 청와대가 지금 밤잠을 설칠 겁니다. 어디 가면 전시라, 대통령이 전시라고 했습니까? 지금 싱글벙글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좋아서 저도 조금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기분 좋아서 좋아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20년 전에 제 친구 목회자 간 사람 죽었는데요. 이제 소상 치르고 있는데 수상 치료 지금 상해가 나가는데 6살짜리 막둥이가 막 춤을 추고 다니더라고. 막 춤을 춰 좋아서. 야, 내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왜 춤을 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돈을 주니까요. 불쌍하다고 돈 준 것이지 그것이 좋아서 돈 준 거 아닌데 이 감정이 이게 잘 안 되니까 5살인가 6살인가 모르겠네요. 감정 추스르기 안 되니까 춤추고 다녀. 어린 꼬마가. 그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그 아이 꼴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나라는 망해 가는데 재난지원금 받고 날뛰면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생산적인 정책, 특별한 정책, 적합한 필요한 정책을 내놓고 대통령 나가야 돼요. 지도자가 경제의 문외 아니면 위험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겁나는 요즘은요 경제식민지 시대입니다. 경제식민지. 양적 완화는 반드시 허와 실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웃나라 일본과도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우방인 미국과 동맹관계를 굳건히 할 때입니다. 지금은 중국, 러시아와도 멀리해서 안 됩니다. 이웃 가까운 나라니까 좋게 살아야 돼요. 복지 비풀지 몰두하면 안 되고, 퍼주는 것으로 국민 속이면 안 되고, 또 남북관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참 좋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또 긴장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양적 완화보다 그래 중요한 것은 정직한 정치에서 국민 정치 안정을 시켜야 돼요. 양적 완화보다 중요한 것은 국론을 통일해서 정직한 정부대에서 국론을 통일하고 정직한 정치함으로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보여줘야 신뢰성. 뭔 성? 신뢰성. 현 정부가 괜찮구나 하고 신뢰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만들어야 돼요. 생산성 있는 뉴딜 정책, 노동계도 최대한 노소 화합에 이제 힘써야 됩니다. 차기 대통령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다시 지금 해야 될 것이 대운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그 인간이 미안합니다. 그 대통령이 그냥 임무점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4대강으로 그냥 돌려가지고 그게 물이 안 흐르니까 물은 흘러야 돼요. 역사는 흘러야 되고 물은 흘러야 돼요. 그래야 안 썩어. 역사는 흐른다. 물도 흘러야 됩니다. 시내 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이 안 흘려버리면 썩어버려. 상당 물이 흘리는 것은 대운하입니다. 대운하. 그리고 일자리 150만 개를 만들어야 통일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실수 심기 운동으로 금수강산을 만들고 앞으로 보는 관광에서 먹기도 하는 관광으로 아무쪼록 관광 체제가 좀 바꿔야 됩니다. 차기 대통령은 워킹 푸어 정책으로 농촌을 다시 쇄신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직운동으로 그래서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멋진 나라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정직한 정치, 정직한 정부 만들어서 나라를 바꾸자! 오늘은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덮어줘 가면서 우리 좋은 나라 만들어서 차세대에 많은 우리 후손들에게 그 당시에 참 정직 정치로 이 나라 살렸다는 그런 날이 오도록 여러분 기대 한번 해봅시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